조선전나 우리에겐 모두 재능이 있나이다. 안녕하세요, 주식 컨설팅 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터닝해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주는 그런 어떤 순간들은 반드시 온다. 뭐 그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에 있어서 바닥과 바닥선에서 다시 한번 좀 터닝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보면 그렇게 해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월봉에서 하단에서 올려주고 있죠. 하단에서 올려주면서 요런 어떤 부분 그러면서 거래량 터져주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요런 어떤 모습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범수형 진짜 범수형 힘듭니다. 보면 머리 센거 봐. 보면 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의 칼날 별이는 가면당국 외 뭐 이렇게 해서 카카오그룹이 금융형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플랫폼지위를 바탕으로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금산분리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은행업계에서는 공정 경쟁을 위한 비금융사업 진출 기회를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금산분리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래서 규제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또땅하네요. 그래서 금융당국 수장들이 직접 나서서 동일 기능과 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하며 플랫폼 규제를 시사했다. 아니 금융당국 수장도 얘네들이 우리를 갈구고 있어. 또 나가게 이 나쁜 애들 보면 자 그렇게 해서 자 보면요. 은행업계 비금융사 인수 규제 완화 주장. 그래서 카카오그룹의 금융경제의 영향력은 날로 확대되고 있고, 이거는 대세야 보면. 그래서 카카오는 올해 8월과 11월 각각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상장에 이렇게 성공을 했었던. 그래서 11월 16일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시가총액이 29조 9,825억 원, 24조 3,256억 원에 달하는 그런 부분에서 카카오의 금융형제 합산 시가총액이 KB금융과 신한과 하나, 우리금융, 그래서 4대 금융지주의 합산 시가총액을 앞지른 적도 있다. 그래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최대 주주로 금융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비약적으로 기업 규모를 키운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래서 2018년 정부와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은 일반 기업의 지분 소유 제한을 10%에서 34% 늘리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바로 투자증권과 인바우를 인수하면서 증권과 보험에서 모두 이렇게 진출한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은행업계는 역차별 주장을 하는 은행과 빅테크 공정공정을 위한 은행의 비금융 자회사 인수와 설립, 규제 완화를 위한 법이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내 금융지주 그룹의 비금융 플랫폼 허용 필요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카카오는 국내 금융 지주와 유사한 지배구조에서 비금융 사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지만 금융지주 그룹은 금융과 금융 관련 업종에 제한적으로 가능해서 규제 형평성 제고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그 범수형이 고개를 숙일 때마다 주가가 좀 이렇게 좋아졌던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에 형들아 이런 어떤 진통의 과정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대세는 플랫폼 그 카카오뱅크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카카오의 빅테크 기업의 간편 수수료와 결제 대행 수수료의 원가를 분석하고 있고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보는. 그래서 3년마다 적격 비용을 확인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해 왔지만 현재는 빅테크는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그래서 대출 규제로 인한 성장 가능성의 물음표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교보증권은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정부 규제를 조금 늘려주고 있다는 거죠. 뭐 대출 규제는 또 다시 풀릴 수가 있어. 풀리고 뭐 기대에 못 미치지만 다시 실적이라는 게 기업의 실적이라는 게
보면 결국에는 좀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우상향적인 이런 어떤 부분을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주가가 너무 많이 좀 떨어졌었던 이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결국에는 좋은 기업은 결국에는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피터 리치 형이 얘기했던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오늘보다 내일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치는 항상 승리한다. 주식은 복권이 아니라 회사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다라고 피터 리치 형은 말해주고 있죠. 결국에는 주식은 기업을 소유하는 겁니다.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근데 자꾸만 이게 샀다 팔았다가 쉽게 되니까 샀다 팔았다 이게 되니까 문제지만 소유를 갖고 있는 거죠. 보면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좋은 기업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끈덕지게 이렇게 갖고 있는 것 이런 게 항상 중요하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겁나게 좋은 기업 아닙니까? 보면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 항상 해야 할 일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해야 할 일은 늘 쉽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는. 주식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쉽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물론. 근데 너무 근데 쉽다고 생각하는 거 좋은데 또 너무 자만하면 안 되죠. 기업의 실적을 체크 해야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늘 쉽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게 된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불필요한 것에 10배, 20배의 힘을 쓰게 된다. 이것은 낭비다. 그래서 좋은 어떤 부분,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좀 우상향하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월봉에 대한 부분, 자 수급에 대한 부분 보면 외국인들이 와 대한민국의 카카오 내 스타일이야. 와 겁나 좋아. 와 완전 호감이다 하면서 수급을 굉장히 좀 강하게 땡겨주는 정말 강풍과도 같이 굉장히 두통 강풍 너무 많이 불면 좀 두통이 있을 수 있죠. 강풍같이 순매수를 보여주잖아. 너무 싸다는 거야. 너무 싸다는 거 보면 그렇게 해서 기타 법인에서 잡아주고 내외국인에서 잡아주는 이런 부분 굉장히 익사이팅하죠. 보면 그렇게 해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94,400원에 대한 부분 과도한 하락선에서 자 힘의 균형점에서 윗꼬리에서 잡아주는 모습에서 눌려주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빵 터져주면 주가에 빵빵빵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한번 나올 때 됐지. 보면 왜 기업이 좋으니까 뭐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한다든 오두방정적으로 나발이를 떨어도 결국에는 우리의 카카오뱅크가 그 규제의 어떤 그 틀에서 정말 어떤 벗어나서 강력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주가에서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주봉에 대한 부분 정말 어떤 박앤세일의 어떤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매집해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다가 눌려주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터져주면서 주가의 슈팅이 굉장히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 충분히 된다. 자 일봉에 대한 부분 바닥과 바닥선이죠. 자 이런 어떤 일봉에 대한 부분 바닥과 바닥선에서 다시 눌려주는 상황에서 자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터져주면서 이 주가의 슈팅 이런 부분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자 일봉의 바닥선에서
일봉의 바닥선에서 다시 한번 좀 강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어떤 모습 충분히 보여줍니다. 주봉에 대한 부분과 주봉에 대한 부분 일봉에도 주가에 있어서 눌러주면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트는 이런 부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아랫카페에서 좀 확인하시고요. 자,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